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주야, 네 폐암 말기란다. 아버지, 나 괜찮다. 이혼은 했지만 엄마랑 혜진이한테도 알려야 되겠죠? 하지 말라고. 됐다. 얼마 안 남은 인생 이대로 조용히 딱 갈란다. 아버지, 아이, 아버지 좋았어요. 곧 죽을 아버지인데 말라고 왜 해놓노? 에이, 또 말 그렇게 하신다. 간병이는요? 물 떠온다고 잠깐 나갔다. 몸은 좀 어떠신데요? 똑같이 뭐. 혜진이는 안 왔어요? 딸이라고 그거 하는데 전화 한 통도 없다. 이상하네.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됐다. 너가 엄마하고 이혼하고 내한테는 연락 한 번도 없던 딸인데 이제 와서 말라고. 에이, 그래도 하나뿐인 딸인데 보고 싶으시면서. 맞죠? 뭐라노? 내한테는 기준 니밖에 없다. 내 죽으면 재산 네가 다 가져가라.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응. 아버지. 오빠, 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야 전화를 하나. 진짜 너무하네. 아니 얼굴 안 보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뭐 하려고? 엄마랑도 남남이잖아. 왜 안 노? 아, 아버지 재산 소송하려고. 소송? 뭐 이혼은 했지만 엄마가 아버지한테 17년 동안이나 시달렸으니까 그 대가는 챙겨야지. 나도 내 목 좀 챙기고. 이혼할 때 엄마가 재산 분할해서 다 가져갔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고? 쥐꼬리만큼 져놓고 무슨 재산 분할? 하여튼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그거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유, 좀 못됐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황당하네요. 어? 이게 뭐고? 기주야, 20살 때부터 아버지랑 산다고 고생 많았다. 끝까지 병간호 하느라 고생 많았고 내 죽으면 내 재산 전부 다 아들이 너에게 주마. 사랑한다, 아들. 유언장이네. 4월 30일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데. 아이고. 아버지. 오빠, 상속 재산 분할 청구서 받았지? 진짜 보냈나? 당연하지. 오빠니 아버지 재산 혼자 다 차지할 생각 하지 마라. 아버지가 유언장 남겼다. 재산 다 내준다고. 뭐라고? 여기. 이거 아빠가 쓴 거 확실하나? 증인도 없잖아. 여기 간병인 이름 있잖아. 이게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이거 아빠 글씨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아버지 글씨체를 아나? 됐고 나는 이 유언장 못 믿겠다. 못 믿겠으면 법원 가서 감정받자. 그럼 되겠네. 오빠니 가만 보니까 아버지 재산 욕심나나 보네. 그래 그러던지. 유언장 내용이 다 사실이면 재산 다 내 거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재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가 몸이 영 찌뿌둥하네. 운동 좀 해야겠다. 또 왜?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유언 인정되면 내가 상속 못 받을 수도 있다더라고. 그거 막으려면 소송해야 한단다. 니 진짜 남매지간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돈 앞에 오빠 동생이 어딨노?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소송 준비 잘해라. 네, 정말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남매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예. 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유. 빨리 해결책을 찾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주 씨의 아버지 박정호 씨는 22년간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 박기주 씨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부양을 해왔습니다. 여동생 박혜진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요. 이혼 직후 아버지 박정호 씨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병간호는 아들 박기주 씨가 담당을 했죠. 하지만 아버지 정호 씨는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딸 혜진 씨는 오빠 기주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오빠 기주 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 정호 씨가 사망 전 병원에서 간병인 입회하에 노태 작성한 자필 유언 증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자 여동생 혜진 씨는 유언 효력을 부인하면서 또한 유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참 돈이 뭐길래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남매 간의 대립이 참 첨예한 상황입니다. 네. 자, 유언이 있는데도 여동생 혜진 씨는 지금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 뭐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유언, 협의, 소송 세 가지 방법을 정해두었는데요. 법정 요건을 갖춘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면 되지만 유언이 없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전원의 참석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 비율과 관계없이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는 양보와 배려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협의가 결렬됐을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 상속재산을 나눈다면 굳이 법원에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에 청구되는 사건은 누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받았던지 간병, 부양 등으로 법정 상속분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이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 수익입니다. 자, 기여분 저희가 앞 사연에서도 살펴봤지만 뭐 상속이나 재산 분할할 때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뛰어넘는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에게 가산해주는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말하는데요. 네. 특별 수익은 증여재산 중 고인이 상속재산을 생전에 미리 준 것으로 보는 재산을 말하는데 특별 수익은 공제하고 상속됩니다. 결국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핵심은 상속인 각자의 기여분을 높게 특별 수익은 낮게 인정받아 최종 상속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부모님을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부양 의무를 지는 건데 그럼 부양을 한 자식들에게 다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여분 인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자기 구유 상속분에 덧붙여 받게 되는 가액으로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므로 기여분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기여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기여를 그 자료로 모아두시는 분이 계신가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예.
보통 이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병원비를 계산하거나 예. 뭐 집을 전세 보증금이나 집을 살 때 돈을 이체한 그런 부분이 인정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자료들을 보관했다가 소송에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건지 모르고 뭔가 모은다고 하니까 섬뜩했어요. 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 기주 씨에게 준다고 유언을 했고 이걸 자필로 증서를 남겼습니다. 자, 이 자필 유언 효력이 있습니까? 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5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 방식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자필 유언에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내용상 박정호 씨의 자필 유언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연, 월, 일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월일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소와 이름을 직접 써야 하고요. 도장 또는 지장도 역시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버지 유언장에는 증인으로 간병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유언장을 쓸 때 증인도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자필 유언에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민법상 정해진 5종의 유언 방식에서 증인이 필요한 경우는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4종인데요. 네. 다만 자필 유언장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간병인 같은 증인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그 존재와 내용에 관한 다툼, 즉 유언 효력 확인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아들 기주 씨가 발견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고 진짜다 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또 여동생과의 상속 분쟁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먼저 자필 유언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 유언장 발견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유언 검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자필 증서에 따른 유언의 경우 검인 절차를 가정법원에서 걸친 후에 검인 조서를 받아 이 조서가 부동산 등기 원인의 서류로 제출되어서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검인기일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언의 형식적인 사항 이외에도 이 사건처럼 아버지의 자필이 아니다 네. 또는 뭐 아버지의 도장이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인조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고 이 경우에는 검인조서로서 바로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언장의 효력이 다 인정이 된다 한다면 그럼 재산을 오빠인 박기주 씨가 다 받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만약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통해 박정호 씨의 자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망인의 상속재산은 모두 박기주 씨의 단독 재산이 되고 박혜진 씨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즉 법정 상속분과는 다르게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박기주 씨에게 전부 상속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박혜진 씨는 박기주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서 권리를 구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 그 유언장의 진실 여부도 가리지 않은 상황인데 딸 혜진 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빨리 진행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아마 박혜진 씨는 자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둔 것 같은데요. 치밀하네요. 네,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징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 오빠인 기주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기주 씨와 혜지 씨는 각각 얼마씩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사건에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모두 기주 씨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혜진 씨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법정 상속분은 기주 씨와 혜진 씨가 각각 5억씩 받는 것이 되는데요. 유언에 따라 기주 씨가 전부 받게 된다면 혜진 씨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전체적으로는 4분의 1인 2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상속 분쟁에서 이 상속세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세금하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이를 각자 받는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의 면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받거나 기초공제 한도액에 인적공제액을 더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등 자격에 따라 공제 금액과 한도를 정해둔 항목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받고 또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 적용돼서 10억 원까지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세금을 면세를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기주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주 씨는 유언장을 발견한 즉시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고 검인 절차에서 혜진 씨가 이의를 하면 유언 효력 확인해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혜진 씨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미리 제기한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언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보류를 신청하시고요. 무엇보다 기주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아서 혜진 씨에게 유류분상 인정되는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